우진이 성재네 집 거실에 나타나 엄마 저 왔어요 라는 그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석이 깜짝 놀라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엄마라고. 진석의 눈이 성희를 향했죠.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희는 당황한 눈빛을 순식간에 감추고 환하게 웃으며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이고 우진이, 얘가 정말 갑자기 여기 왜 와? 성희가 우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그리고 진석을 향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여보, 놀랐죠? 이 친구가 우리 재단에서 후원하던 아이예요. 재단? 네, 작년에 우리 재단 장학생이었잖아요. 우진이요. 성희가 우진을 쳐다봤어요. 눈빛은 따뜻했지만 뭔가 단단했습니다. 경고 같은 거요. 얘가 절 엄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장학금 전달할 때 많이 챙겨줬거든요. 성희가 우진의 팔을 잡으며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였지만 우진의 팔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진아, 그치? 네가 맨날 이 사장님이 엄마처럼 대해주셨어야 하고 그랬잖아. 아, 네.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희의 손이 우진의 팔을 살짝 꽉 쥐었어요. 입 열지 마 라는 경고였습니다. 진석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아, 그래? 깜짝 놀랐네. 재단 아이였구나. 그럼 우진아, 위층에서 얘기 좀 할까? 재단 프로젝트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성희가 우진을 2층으로 이끌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성희의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2층 서재. 문이 닫혔어요. 딱. 그 순간 성희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너 미쳤어?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진이 성희를 빤히 쳐다봤죠. 눈빛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갑자기 집까지 찾아와? 만나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 성희가 우진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기서 그 말 쓰지 마, 절대로. 왜요?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너 지금 양부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거, 그리고 친어머니가 고성이라는 거.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죠. 양부모가 다 말했어? 네, 그래서 왔어요. 엄마를 만나러요. 닥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다시는. 우진이 벽에 기댔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나한테 아들은 없어. 침묵이 흘렀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알겠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뭐? 시간을 드릴게요. 엄마가 생각하실 수 있게. 우진의 말에 성희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아래층에서 더 이상 의심받으면 안 돼. 성희가 문을 열며 돌아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입 열지 마.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널 가만 안 둬. 쾅, 문이 닫혔어요.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만 반짝였죠.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어요. 성희가 손님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진아, 일어나. 나가자. 우진이 문을 열었어요.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집에 데려다 줄게. 빨리 나와. 차에 올라탄 두 사람, 성희가 시동을 걸었어요. 말없이요. 차는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죠. 우진이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가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성희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끼익. 그 브레이크 소리가 났어요. 우진이 앞으로 쏠렸다 밀렸죠. 성희가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절박함과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우진아, 네. 너는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진심이었거든요. 우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엄마, 내려? 성희가 차에서 내렸어요. 우진도 따라 내렸습니다. 성희가 우진을 끌고 더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나무 사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성희가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마. 난 아들 없어. 성희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우진이 뒤로 물러섰죠. 등이 나무에 닿았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성희가 우진의 멱살을 잡았어요. 우진의 목이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죠. 넌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교통사고든 강도든 아니면 실족사든.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진심이었습니다. 난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뭐든지. 우진의 숨이 막혔어요. 이 여자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했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성희가 우진을 밀쳤습니다. 우진이 나무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어요. 좋아. 이제 여기서부터 너 갈 길 가. 지금 우리가 그래왔듯 우린 남남이야. 성희가 돌아서서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우진은 나무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방금 진짜로 날 죽일 수도 있겠다는 눈빛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어요. 날 이렇게 협박해? 우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어요. 화면에 빨간 녹음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협박이 다 녹음돼 있었습니다. 우진이 녹음을 멈췄어요. 파일을 저장했죠. 어젯밤 우진은 성희의 아들임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죠.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버린 걸로도 모자라 찾아온 아들에게 하는 행동에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어요. 우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엄마. 성희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끝났어. 또다시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성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쌓아올린 완벽한 성이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래겠지, 이놈아. 이 다음 날 아침, 지영네 식탁이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퍼지고 있었죠. 지혁이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철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아들이 나오는 기척에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정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그릇에 덜어줬죠.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신문을 탁 접더니 말을 던졌어요. 무슨 사업하는 거냐? 인테리어 관련 사업이에요. 네가 돈이 어딨다고? 그런 사업을 해? 투자 받아서 해요. 아버지. 뭐? 투자? 얼마를? 20억입니다. 찰랑. 다정이 든 국자가 흔들렸어요. 수빈의 눈이 커졌죠.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미쳤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분노와 실망이 다 담겨 있었어요. 20억.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이나 알고 있어? 정식으로 투자받은 겁니다. 정식? 정식이면 다야?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랑이 찢어지지 이놈아. 상철이 식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어요. 사업 경험이 뭐가 있다고 20억을 받아?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있어? 역시 대답 못하네. 사기 맞은 거 아니야?
20억이라는 돈이 그냥 굴러다니는 줄 알아? 정식 투자라니까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식이든 뭐든 망하면 네가 다 갚아야 하는 거야. 20억을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어떻게? 상철이 일어섰어요. 지역도 따라 일어났죠. 됐다.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해. 망하든 말든. 상철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지역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다정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죠. 지역아, 아버지 마음 이해해줘. 네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알아요. 지역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지환이 조심스럽게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괜찮아. 지역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죠. 나가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지역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아버지 방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상철은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20억, 미친놈. 상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제발. 아버지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지강호 너 집 들어와. 우리 이제 남이니까. 호적에서 빠져줄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골목 끝 호프집. 간판에는 우리들의 포차라고 쓰여 있었죠. 강호와 친구들이 함께 돈을 모아 오픈한 가게였습니다. 강호는 테이블을 닫고 있었어요. 같은 동업자인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야, 강호야. 저기 7번 테이블 치워. 한 친구가 턱으로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어요.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테이블로 향했죠. 야, 빨리 좀 해. 손님 기다리잖아. 다른 친구가 지나가면서 강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강호! 가게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였죠. 친구가 강호의 머리를 치던 손을 멈췄어요. 은호가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죠? 누나. 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친구들이 은호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죠. 은호가 강호에게 다가왔어요. 너 집 들어와.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 여기서 일하는 중이야. 강호야. 누나는 그만 가봐. 손님들 보고 있잖아. 강호가 돌아서려는데 은호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누나 때문이야. 강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강호가 은호의 손을 뿌리쳤죠. 나 지금 일하는데 왜 자꾸 와? 누나가 착한 척하니까 나는 항상 못난 동생이 되는 거야. 강호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하자. 은호가 강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뒤편 어두운 곳이었어요. 강호야, 엄마가 걱정하셔. 그만 집에 가자.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다 잘하잖아. 나는 뭐야? 그냥 사고나 치는 쓸모없는 동생이지. 강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도 노력했어. 누나만큼 잘하려고. 근데 안 됐어. 친구들도 날 무시해. 같이 가게 시작했는데 나만 심부름꾼이야. 그것도 다 누나 때문이야. 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호야. 뭐? 또 충고하려고? 누나는 항상 그렇잖아. 착한 누나, 완벽한 누나. 강호가 비웃었어요. 누나는 아무 잘못 없잖아. 문제는 나야. 쓸모없는 나. 손대지 마. 누나만 없으면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을 거야. 누나만 없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만 맴돌죠.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이니까 호적에서 빠져줄까? 강호의 눈이 커졌어요. 은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뭐? 그게 네가 원하는 거잖아. 내가 없어지는 거. 그러면 넌 편하잖아. 나랑 비교당할 일도 없고.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뽀를 타고 흘러내렸죠. 누나. 은호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적에서 빠져준다고? 강호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게 나았지.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가슴속이 답답했어요. 다 누나 때문이야? 다... 강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게 안으로 돌아가려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멀어지는 은호의 뒷모습.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강호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어요. 차갑고 외롭고 텅 빈 밤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는 이제 다시 너한테 반말해. 너한테 은호야 지은호 할 거라고. 네가 뭐라고 하든. 저기 근데요. 혹시 사무실 이삿날이었어요. 은호는 자기 짐을 챙기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공간이었어요. 은호는 자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 펜, 그리고 스케치북.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몇 장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지역이었어요. 회색 후드티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역. 대학교 선배였던 시절의 지역이었죠. 은호가 처음 지역을 좋아하게 됐을 때 몰래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은호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미 정리한 감정이었는데 뭐 하세요? 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역이 문 앞에 서 있어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대표님. 은호가 황급히 스케치북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케치북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펼쳐진 페이지에 지역의 그림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지역이 다가와 스케치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림을 봤어요. 자기 얼굴이었죠.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렸던 거예요. 은호가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역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렸어요?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오래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은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대학교 때였어요. 저기, 돌려주세요. 은호가 손을 뻗어 스케치북을 빼앗으려 했어요. 지역도 동시에 스케치북을 건네려 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부딪혔습니다. 스케치북이 바닥에 다시 떨어졌어요. 은호가 황급히 몸을 숙여주우려는데 지역도 함께 몸을 숙였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지역이 무의식 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반말이었어요. 지역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이 커졌어요. 지금 저한테 반말하신 거예요? 아, 미안. 순간적으로. 지역이 당황해서 스케치북을 집어 은호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붉어졌죠. 그런데 지역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미안할 거 없어. 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는 이제 다시 너한테 반말할 거야. 네?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역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었어요. 목소리가 달랐죠? 단호했어요. 너한테 은호야 지은호 할 거라고. 네가 뭐라고 하든. 대표님, 그게 무슨? 지역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책상에 닿았죠. 왜 갑자기 그러세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지역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리 원래 그랬잖아. 선배 후배 사이였잖아. 편하게 지냈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도 똑같아. 아니, 이제는 더 편해져야 해.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역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었죠. 근데요. 혹시요? 혹시? 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지역이 은호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은호는 끝내 질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호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꽉 안고 지역 옆을 지나쳐 나갔어요.
빠른 걸음이었죠. 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호가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반말할 거라고? 왜 갑자기? 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리고 조금의 설렘도, 아니 설레면 안 되는데, 이미 정리한 감정인데. 사무실 안에 남은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호가 나를, 예전에 자기를 좋아했던 지은호, 지혁은 알고 있었어요. 은호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거절했죠. 안 어울려라는 말로. 그때 선택은 어쩔 수 없었어.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아의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반말은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리를 좁히기 시작한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는 지혁, 흔들리는 은호, 그리고 복수를 다짐한 우진. 과연 다음 회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한입감상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